안녕하세요, PD입니다. 오늘 내정자 한 분을 또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예, 스미스님이라 할게요. 아, 네. 스미스님. 그냥, 아니,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뭐 하게 돼가지고. 아니요, 괜찮아요. 원래 이런 게 더 자연스럽고 좋아요. 일단 내정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스미스님 자기소개, 개인 신상 안 털릴 정도로 조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이는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한국 나이로 28살이고요. 가까스로 올해 내정 받는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미스님 저기 학교에서는 뭐 공부했어요?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전공했고요. 복수 전공으로는 호텔 쪽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일본 취업 준비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정식적으로 한 거는? 정식적으로 한 것부터는 올해 1월 달부터고요. 예. 1월 달에 코렉의 모에 선생님을 통해서 1월 달부터 그 취업 스터디를 활동하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1월 달부터. 또 우리 코렉 멤버구나. 네네. 그리고 일본 취업 이제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개 정도 서류 이력서 지원했나요? 서류만 낸 것만 해도 그냥 서류만 낸 것만 하면은 50에서 60군데는 낸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미스님께서 일본 취업을 준비하실 때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어려웠나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일본어 실력이 충분히 일본에 도전할 만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1월 달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많이 일본어 부분에 관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역시 일본에서 일하려면 일본어가 제일 잘해야 되는데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하니까 회화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긴장을 하면은 또 말을 더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더 더듬거리거나 그래서 초반에 서류 내고 면접 볼 때 초반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취업하실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한국에서 이제 일본 취업 준비하는 님들아 이것 좀 제발 좀 하세요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누구나 다 말씀하시는 거지만 일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일 첫 번째가 일본어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어가 그 잘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QR의 축이나 자기가 원하고 싶은 일 그리고 그 자기 분석이라고 하죠. 자기 분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일본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구나. 그러면 스미스님이 지금 현재 일본 취업 준비하시면서 가지고 네. 있는 스펙은 어떤 스펙 가지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스펙이라고 해봤자 JLPT N1밖에 없고요. 그리고 토익 같은 건 점수는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스펙에 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JLPT밖에 N1밖에 없었던 상태였어요.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 취업을 하려고 마음 먹었던 이유는 뭔가요? 일단 세 가지 이유가 크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일본어 전공이어서 일본어를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일본 능력을 살릴지 일본에서 일본어를 하면서 능력을 살릴지가 고민이었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일본어 학과다 보니까 아는 선배들이 대부분 일본에 취직하신 선배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일본에 여행 가면서 그 선배들 보면서 여러 가지 조언 같은 걸 받으면서 한번 일본에 도전을 해봐라. 그래도 우물한 개구리보다는 일본이라는 곳에서 한번 도전을 해봐라는 권유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저의 어학 능력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과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일본을 취업을 결정하게 됐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졸업한 후 좀 시간이 지났어서 이제 슬슬 꼭 취업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그렇게 세 가지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본에 취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졸업을 언제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코스모스 졸업으로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3년 전에 그럼 네네. 졸업을 하신 거예요? 네네, 3년 전에 졸업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했었는데 1년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모으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집안 사정과 이런 것 때문에 안 됐다가 그 대신에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일본어 여행 가고 일본어 공부 그 자격증 JLPT 따는 걸로 좀
많이 임했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는 건 신졸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네, 신졸로 들어. 많은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조금 긴 기간이 있으면 졸업을 한 후에 신졸로 안 네. 되지 않을까라고 되게 걱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리쿠나비나 마이나비 보면은 신졸이고 기졸 이렇게 가능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신졸이라고 또 적혀있는 부분에 또 밑으로 한 줄목씩 최근 3년 이내에 졸업하신 분이라면 신졸에 해당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 통해서 지원을 해봤는데 서류 되고 서류에 이제 합격된 애들이 있고 불합격된 애들이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관없던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 졸업 신졸이라 돼 있고 그 밑에 3년 이내 졸업하고 3년 이내에 지원하셔도 됩니다. 이런 그런 문구랑 기졸도 좀 가능하다 이런 문구를 보고 그런 회사 위주로 지원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신졸이라고 해도 조금 졸업하고 지났다고 하셨더라도 저는 충분히 신졸로서 일본 취업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시다면 거기 서류를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일본어 학과, 네. 일본어를 전공을 하면 일본 취업하는데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썰들이 막 이렇게 인터넷에 돌아다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 그냥 올해 계속 취업을 하면서 생각한 게 저는 전공이 일본어학 전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면접에서는 좀 불리하게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어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그 회화나 스킬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 면접 봤던 회사들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아니 일본어 학과 나왔는데 그리고 기간이 이렇게 지나서 공부했다 하더라도 일본어 이 실력인데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막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일본어 만약에 그러니까 일본어과가 나오셨는데 일본어 실력이 출중하시면은 괜찮은데 오히려 일본어과 나왔는데 일본어 그 회화 커뮤니케이션 안 됐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관점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본어 학과를 전공을 하기보다는 그냥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일본어 어학 계열을 하고 뭐 주전공은 뭐 경영이나 경영 아니면 뭐 이과나 이과 계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사 내정 받은 루트를 조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올해 하반기에 코트라를 통해서 그 지원한 회사에 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시죠. 코트라 일자리 대정 그런 데 말씀하시나요? 글로벌? 네네.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에 나온 회사의 면접을 보게 되고 운 좋게 거기서 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접할 때 이때까지 이제 서류 통과해서 면접도 많이 받고 하셨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질문 같은 거 있었나요? 저는 기억에 가장 남는 질문은 이 내정받은 회사에서 받은 질문이 가장 남는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제가 다른 유명한 대기업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기업에서도 면접을 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내가 네 회사를 왜 너를 뽑아야 되냐 수많은 사람 중에 그게 가장 기억에 일단 첫 번째로 남았고 두 번째로는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의 그 관한 업계에 대해서 향후의 미래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이 업계에 대해서 한국은 지금 이런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데 왜 이 기업이 그걸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향후에 일본과 한국의 그 미래에 대해서 이 업계에 대한 그런 분석을 네 나름대로 생각한 걸 한번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했었거든요. 내가 첫 번째 말했던 거는 1차 면접했고 두 번째 말했던 거는 그 사장님이랑 회사 대표랑 면접을 받았던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그 업계에 관한 미래에 대한 향후의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해가지고 이게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안 알려질 정도로도 괜찮은데 받은 내정받은 회사 조건 같은 거 말해줄 수 있어요? 제가 내정받은 데는 중소기업이어가지고 따로 수당은 교통비 수당 이랑 야근 혹시 야근 말씀하신 야근 수당 이런 거 기본적인 거밖에 없고요. 기본급은 23만 엔이라고 23만 엔이 그리고 업무하는 거는 영업직이고
그렇구나. 네. 학년은 있어요? 네, 보너스하고는 다 있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보시면 어떤 이제 장래에 이런 일본에서 이런 걸 하고 싶다 비전이라든지 뭐 목표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일단은 애초에 어떤 회사 업계를 선망하기보다는 그 영업직이란 영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예. 어떤 회사라든지 예를 들면 상사의 영업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IT 업계 영업직이 아니라 그 영업직에 좀 초점을 더 맞춰서 축을 정해서 그 업계를 회사나 고를 때 그렇게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 받은 회사는 운 좋게도 영업직이랑 제가 원하는 회사 그 직책을 할 수 있게 돼서 업계 영업직으로서 IT 계열 영업직을 이 회사 통해서 좀 더 쌓아가면서 이쪽의 영업 스킬이라던가 이런 걸 좀 배우고 싶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으므로 마지막 질문. 스미스님에게 오사카 샌님이란 어떤 존재였어요? 저에게 오사카 샌님이란 이거 좀 오버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오아시스 같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 그렇구나. 왜? 제가 그 코렉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 것도 그 전에 우연히 제가 일본 취업에 대해서 그 유튜브 검색을 했을 때 오사카 샌님의 그 유튜브가 나왔고 오사카 샌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오사카 샌님의 그 단톡방을 알게 됐고 그 단톡방하고 오사카 샌님의 그 코렉에서 강의했던 영상이나 추천 통해서 코렉을 알게 됐고 코렉에 대해서 그 취업 스터디에 들어가게 됐고 그걸 통해서 일본 취업에 조금 더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게 연인이 돼서 어떻게든 이렇게 내정을 받게 되었으니까 저에게는 오아시스의 샘물이나 뭐 오랜만에 내린 담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너무 고맙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한국에서 이제 일본 취업 준비하는 이제 많은 학생들 후배들한테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세요. 저 감히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조언을 할 입장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문과 출신이고 일본어과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어가 잘하지 못한다는 일본어 회화가 부족하다는 걸 면접에서도 직접 들었었고 스펙도 일본어 N1밖에 없는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본 취업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런 놈도 취업을 하는데 나라고 못하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셔서 일본 좋은 곳에서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곧 일본 오니까 또 조심히 준비해서 오시도록 하세요. 많이 놀고 그동안 또 알겠습니다. 일본어 공부도 계속 하고 하면서 일본 가면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인터뷰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자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해봤는데 도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다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끝나니까 포기하지 않는 이제 오사카 샌님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PD였고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